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뭘 고르지 몰라야 할 때는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해라. 이건 노트북에도 적용이 되는 말 같습니다. 사실 노트북은 브랜드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 스펙도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뭘 고를지 머리가 아파요. 이럴 때는 그냥 남들이 많이 구매한 거 따라서 하면 그게 후회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 영상을 보고 제가 아래에 적어둔 노트북 링크를 통해서 노트북을 구매하신 분들이 약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구매한 노트북의 순위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트북 하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순위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노트북 판매 랭킹 탑 5 레노버 2022년 아이디어패드 슬림 5입니다. 가격은 627,89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25U, SSD 116GB, 램 16GB, GPU는 AMD 라데온 내장 그래픽입니다. 무게 1.85kg이고요. 화면은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었던 아이디어패드 슬림 3보다 조금 더 상품성이 좋은 아이디어패드 슬림 5 모델입니다. 여기 들어간 CPU를 보면요, 최신 라이젠 5 5625U CPU가 들어있고요. SSD 116GB에 램을 무려 8GB가 아닌 16GB나 넣어줬는데 가격이 고작 60만원대.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극찬을 했었습니다. 여기 들어간 CPU 5625U는요, 이전 세대인 5500U의 다음 세대 제품으로 전체적인 성능이 약 10% 정도 향상되었고요. 특히 멀티코어가 아닌 싱글코어, 그러니까 이 자체 코어 하나의 힘만으로 보면 거의 20% 가까이나 좋아진 정말 좋은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요,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롤 피용 같은 캐주얼 게임 물론이고요, 16GB 램이 들어갔죠? 이렇게 많은 램이 필요한 멀티태스킹 작업이나 간단한 CAD 작업, 포토샵 작업,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까지도 활용 가능한 정말 전천후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아이디어패드 슬림 3에 비해서 상품성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세히 보면 전원에 지문 인식 버튼이 있어서 전원을 켤 때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다든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줌회의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에 달린 카메라가 HD가 아닌 FHD급 정말 깔끔한 화면으로 내 얼굴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도 정말 이것저것 다양한 디테일들이 너무너무나 좋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PC인데 단 하나 아쉬운 건 1.85kg의 조금 무거운 무게. 솔직히 이건 휴대용으로 매일매일 들고 다니기엔 조금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좋은 건 여러분이 와우 회원이시라면 쿠팡 할인 쿠폰까지 넣어서 딱딱딱딱 해보면 최대 60만원 초반대로도 구매가 가능한 정말 초가성비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왠지 이번에 소개하면 다음 달에 꽤나 판매량이 들어서 탑 3 안에 랭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랭킹 탑 4입니다. 델 2022년 인스피런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69,9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25U, SSD 116GB, 램 8GB, GPU는 AMD 라데온 내장 그래픽, 화면은 15.6인치 FHD 해상도의 120Hz 고주사율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1.68kg, 그리고 윈도우 11이 설치된 녀석입니다. 지금 이 스펙만 보면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5랑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램은 8GB로 반밖에 안 들어간 제품인데 가격은 더 비쌉니다. 아니 뭐야, 근데 왜 이게 4위지?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먼저 CPU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에 들어간 5625U, 아까 이미 설명을 드린 했지만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CPU는 노트북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코어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두뇌가 6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싱글코어, 이 머리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싱글코어의 속도가 빠르들수록 무난무난한 작업들, 멀티태스킹 아닌 작업들은 충분히 저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게임 같은,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같은 정말 멀티태스킹이 필수인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 하나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열일하면서 동시에 멀티코어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코어가 많은 애들일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 코어들이 일을 할 때 하나의 작업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스레드란 녀석이 있습니다. 이 작업 공간,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이 책상 역시 12개나 넉넉히 들어가 있는 CPU라서 U가 붙은 저전력 CPU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멀티태스킹 용도로서 활용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CPU 자체에 붙어있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 얘의 성능도 꽤나 괜찮은 편이라서요, 롤이나 피파 할 때 사양을 어느 정도 높이고 해도 전혀 렉 걸리지 않고 프레임들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스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이 8GB 정도라서 만약 내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 한다, 포토샵 작업을 한다 라고 하면 차라리 아까 아이디어패드 슬림 5가 훨씬 더 좋겠는데요. 근데 왜 인스피론 4위일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보면 무게가 1.68kg으로 아이디어패드 슬림 5보다 약 200g 정도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하나 정도의 무게가 차이 나는 건데 솔직히 이게 큰 차이냐? 출퇴근하시는 분들, 통학러분들께는 꽤나
큰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트북만 챙기는 게 아니라 노트북과 플러스로 충전기까지 챙기기 때문에 이런 200g이 꽤나 부담이 되는 무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윈도우 설치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사실 100만원 이하 노트북 중에서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들도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 면에서 이 델 인스피론 같은 경우에 최신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당연히 해야 할 윈도우 드라이버, 노트북 드라이버까지 다 잡혀있는 상태로 출고가 되다 보니까 내가 쿠팡 배송으로 받자마자 그냥 쓰면 되니까 이런 간단함이 많은 분들에게 구매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모니터도 꽤나 큰 이 선택의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20Hz 고주사율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120Hz 고주사율,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볼게요. 잔상 보이시나요? 잔상?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잔상이 없는데 빠르게 움직일 때 이 사이에 잔상이 생기잖아요. 이 잔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 카메라가 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빠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잔상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노트북들은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60Hz 주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하는데, 얘는 120Hz 주사율 2배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움직여도 그 사이사이 이미지를 모두 다 표현해주고, 그럼 내가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빠른 움직임이 있는 게임 같은 그런 것들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화면 스크롤에서 보는 웹툰 볼 때,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글자 볼 때도 훨씬 더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주기 때문에 눈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멀티태스킹 작업 필수다, 나는 캐주얼 게임도 정말 쾌적하게 하고 싶다 라면 슬림5, 나는 모니터가 더 좋은 걸 원한다,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윈도우 설치 이런 거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델 인스피론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탑3입니다. LG 울트라 PC 엣지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709,0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55U, SSD 256GB, 램 8GB, GPU는 AMD 라디온 내장 그래픽, 무게는 1.29kg이고 화면은 14인치 풀 HD 대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프리오스 모델이에요. 아니 지금 보시면요, CPU가 굉장히 다들 비슷하죠. 라이젠 5 5625U, 제가 소개했던 것들 중에 인텔 PC CPU도 많았고 라디온 5500U가 들어간 CPU도 많았는데 5625U가 많이 판매된 이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과 저 같은 대중들이 쓰기엔 가장 무난하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라서인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인텔 12세대 CPU처럼 좋은 CPU들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인텔 CPU가 AMD 라디온 CPU에 비해서는 이 전성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물론 퍼포먼스는 잘 내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퍼포먼스보다는 차라리 배터리 오래가고 차라리 노트북 가격 1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게 더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5625 CPU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구매해 써보고 리뷰하면서 극찬했던 제품인데요. 혹시 엣지에 대한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막연하게 대기업 제품은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그 편견을 깨줬던 제품입니다. LG 노트북에서 그램이 고가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다면 엣지는 그램에서 원가를 이것저것 절감해서 이 가성비라는 것에 초점을 둔 제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원가 절감을 한 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해놔서요, 수입 외산 노트북들과 비교해도 가성비가 꽤나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CPU,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25U가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인터넷 창 수십 개 띄워놓는 거 문제 없고요. 유튜브 띄워놓고 한글 창 띄워놓고 PPT 띄워놔도 렉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인 것 같아요. 1.29kg, 정말 가볍습니다. 이 정도 가벼운 무게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 별도의 노트북 충전기 필요 없습니다. 왜냐? USB-C 타입,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충전하는 그 C 타입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PD 충전이라는 걸 지원해서요. 사실 카페 같은 데만 가도 이 USB-C 충전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잦은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이 노트북을 많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램처럼 이 배터리 용량도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이 가벼운 엣지 하나만 들고 다녀도 하루 종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 전국에 100개가 넘는 LG 서비스 센터가 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각종 이유로 초기 불량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 노트북 잘 아시는 분들이 발견하면, 야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있네? 야 이거 따져야겠다 하면서 상세하게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이건 내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 따져가면서 묻을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평범한 분들은 그런 거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불량도 한참 나중에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외산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은 그런 AS 센터 가서 따지고 막 그 실랑이하고 이런 거 힘들어 하시는데, LG나 삼성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 동네마다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사용자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한 건 다 보증 수리해주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짧고 쉬우니까. 불편한 것들,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외산 노트북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도 LG 노트북이나 삼성 노트북 구매를 하셨었는데, 이 엣지의 경우엔 외산 노트북과 비교해도 가격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국산 노트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건 제가 직접 써보고 가지고 있는 노트북 때문에 약간 아쉬운 단점을 말하면 이 키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다기보단 조금 구려요. 그래서 정말 타이핑을 많이 하시거나 이 손의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진짜 거리낄 거 없는 노트북이고요. 이 최대 화면 밝기가 250니트로 일반 노트북들에 비해서 조금 어둡고 약간 물 빠진 느낌 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솔직히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타투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2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39,000원이고요. CPU는 드디어 인텔이 나왔네요. 인텔 12세대 i5 12356 SSD 250GB, 램 16GB, GPU는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 무게 1.57kg이고요. 윈도우 11이 설치된 제품입니다. 게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 한컴 오피스 팩도 증정한다 하니까 학생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판매량 순위에서 삼성이 빠질 수가 없죠. 사실 삼성과 LG 제품들 보면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요, 이렇게 실제 판매량을 보면 나란히 2, 3위를 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삼성과 LG라는 브랜드가 솔직히 진짜 외산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가성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인을 잘 아는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가격이라면 더 성능이 좋은 외산 노트북 구매할 수 있지만, 노트북을 구매하신 대다수의 분들은요 정말 엄청난 스펙을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제가 따로 소개해드리는 게이밍 노트북, 고성능 노트북을 찾아가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무난무난한 성능을 원하시거든요. 그냥 문서 작업, 유튜브, 가끔 롤, 피온, 뭐 이 정도 게임, 가끔 그냥 중사양 정도의 스팀 게임, LG랑 삼성이 잘하는 거? 딱 그 정도의 사양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정확한 그 수요를 알고 있다는 거겠죠. 거기에 든든한 AS와 브랜드 신뢰도가 더해지니까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얘네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판매량이 그래요. 지금 이 갤럭시북 2만 봐도요, 가격 대비 성능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57kg 충분히 휴대 가능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15인치 대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성능까지 괜찮아요. 여기 들어간 최신 12세대 i5 1235U를 보면요, 2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가 들어간 총 1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꾼이 10명이라고요. 근데 E코어, P코어 뭐냐? P코어라 그러면 퍼포먼스 코어라서 좀 일 잘하는 애, 꽤 힘쓰는 애. 나머지 8개 E코어는 에피션트 코어라서 효율 좋은 애들. 그러니까 2마리는 밥을 많이 먹어, 대신 정말 일을 잘해. 나머지 8마리는 밥을 적게 먹으면서도 일을 적당히 잘해. 얘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력도 챙기고 성능도 챙긴 그런 굉장히 다재다능한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장 그래픽 일반적으로 라이젠 CPU에 들어가는 뭐 라데온 그래픽스 이런 것보다, 그리고 아이리스 X가 들어가지 않은 인텔 CPU, UHD 그래픽스 이런 애들보다 훨씬 좋은 내장 그래픽입니다. 외장 그래픽까지는 아니지만 내장 그래픽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캐주얼 게임 할 때도 조금 더 좋은 사양으로,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할 수 있겠죠. 게다가 램 용량도 16GB로 꽤 넉넉하게 넣어줘서 향후 한 3, 4년 정도는 다른 노트북 바꾸지 않아도 이 노트북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역으로, 메인으로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거기다 윈도우 11 기본 설치에 한컴 오피스 팩까지 증정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처음 쓰는 학생들이나 이제 졸업하고 신학기 선물 이런 거 준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전국에 계신 이모, 삼촌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노트북 판매량 1위, 진짜 얘는 언제 바뀔까요?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지난 한 6개월, 아니죠, 거의 1년 내내 탑 1위를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레노버 2021년 아이디어패드 슬림 3입니다. 가격은요, 램 20GB짜리 기준으로 674,0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500U, SSD 56GB, GPU는 AMD 라데온 내장 그래픽, 화면은 15.6인치 풀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1.65kg에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면서 입에서 쉰대가 날 정도인데 진짜 이 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간 CPU 라이젠 5 5500U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5625U의 전 모델이에요. 5625U가 가성비 정말 좋다 그랬죠? 그 전에는 5500U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5500U가 5625U보다 이전 거네?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실제 스펙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최대 20%까지 차이 나지만 그 정도 스펙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 안 돌아간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느리게 돌아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CPU 속도의 차이는 이 CPU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보여주는 차이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성능 때문에 무조건 최신 CPU 사야 돼 라는 고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제품의 진가는 램 설정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램은 다다익 램이다.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램이란 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주머니 같은 거예요. 내가 청바지 주머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내 스마트폰밖에 못 넣는데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면 스마트폰 넣고 지갑 넣고 뒷주머니 있으면 거기에 또 이것저것 휴지도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여러 가지를 챙겨갈 수 있는 건데요. 이 제품을 보시면 기본 램이 8기가입니다. 얘만 해도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50만원대로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링크 들어가서 딱딱딱 확인해보면 램 12기가도 선택 가능하고 20기가도 선택 가능해요. 와 20기가면 진짜 램 잡아먹는 하마인 프리미엄 프로나 포토샵 이런 거 구동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인터넷 창 3, 40개 띄워놔도 렉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램 20기가까지 확정이 됐는데 가격이 60만원대다? 그럼 진짜 얘만큼 합리적인 모델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판매량 1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1.65kg 딱 그냥 표준 노트북 무게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도 7.5시간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충분히 하루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가성비 모델을 찾으신 분들은 진짜 이만한 노트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 2022년 버전 리뉴얼된 버전도 나왔습니다. 2021년 버전처럼 램 선택 옵션은 따로 없지만 50만원 초반대라는 정말 놀라운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5625U 최신 CPU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아래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그럼 2023년 1월 노트북 판매량 탑5를 알아봤고요. 혹시 오늘 나온 노트북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트북이 없다면 여러분의 최대 예산과 여러분의 사용 목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적당한 노트북 찾아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